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이 논의의 기본 배경은 사은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감지하는 우리들의 감각적인 대상,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욕망의 대상,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은 어떤 대상으로서의 사은은 아니다. 이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어요. 그럼 어떠한 사은이냐? 대종사님의 대각의 안목에서 드러나는 사은이다. 그것을 좀 더 규정을 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밝힌다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의 안목, 일원대도라고 하는 일원상의 안목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천지 만물을 사은이라고 대종사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다. 그러면 그 일원상이 뭐냐고 그러면 또 그냥 규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 우리의 텅 빈 자리, 우리 마음의 원래 자리인 텅 빈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 만물이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 만물이고, 신령하게 아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 만물이 바로 사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기대와 우리가 그냥 막 막연히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 이런 것을 다룰 이렇게 뭡니까?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는 그 마음의 힘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은을 우리는 느껴서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건 천지를 보고 뭐 어떻게 그런 천지도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안목에서 말씀하신 천지은이 아니다. 결국은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세상에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같은 게 얼마나 심합니까? 그 가정폭력 속에 사시는 분한테 부모는 얘기해봐요. 피눈물이 나죠, 눈물을. 그러나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다는 것은 생물학적 태어남도 있지만 살다가 보면 내가 정말 세상이 막 살기가 벅찬 세상이었는데 어느 그 인연에 의해서 삶에 힘이 생기고 삶을 살아갈 어떤 용기도 생기고 삶을 살아갈 지혜도 얻게 되고 안목도 얻게 되고 그래요. 그러한 인연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한 세상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대종사님 깨달은 일원상의 안목이 열리는 수밖에 없다. 동포도 마찬가지고 법률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간 말한 법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현재 법률이라는 게 그 세상의 강약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그 강약의 관계에서 얼마나 약자의 서러움이 많습니까? 저도 뭐 좀 해보려면은 정말 뭐가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시청에 한번 들어갔는데 시청에 계신 분들 서운할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떤 분은 아는 사람 해가지고 너무 쉽게 일을 해. 그 관계자들한테는 할 말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의 입장이라든지 뭔가 소외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법률이란 것은 그들이 더 자기들이 착취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보호막이지 우리들의 보호막은 아니지 않냐 라고 얼마든지 법률이 뭔데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법률을 우리가 사은에서 그런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녕 질서를 가려고 하는 인류 문명의 방향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하신 분도 있고 선도적으로 해왔던 사람도 있고 또 길을 제시해 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그 방향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그 길 가면 우리에게 근데 그런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런 쌍의 안목, 텅빈 안목, 뭐에도 걸리지 않는 안목. 그러니까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도 하고 진공묘유의 조화라고도 하고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자리라고도 하고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도 하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안목에서 천지만물이 펼쳐져야 된다. 라고 뭐 이리저리 말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참 언어잖아요. 언어라 그게 얼마나 현실성 있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사은의 나중에 또 사요도 나갈 거예요. 사요를 할 때 사요도 있는데 사요 진짜 구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인류 문명에서 대종사님 같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주신 분이 없다. 그래서 불교의 화엄 세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화엄이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좀 환타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살은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보살의 나타남도 이렇게 꿈이라든지 또는 어떤 딴 세상에 펼쳐진 걸로 그려져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화엄, 뭔가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꽃의 세상 같은 그러한 세상이 하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막 하는 것을 사은장에 보면은 피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피은의 조목, 보은의 조목, 그 다음에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런데 구체적으로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펼쳐주신 거예요. 너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쭉 펼쳐진 거라 저기 딴 세상에서나 펼쳐진 것인데 너무 펼쳐져 오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씩이라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법률운의 그 방법인 정치와 종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관계를 정산종사님께서 정교동심 이렇게 정교동심이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른들은 이거 동을 같을 동 이렇게 안 읽고 한 가지 동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 친구들한테 한 가지 동 그러면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이거. 근데 이게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같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한동포 그러면 동포가 하나야?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걸 하잖아. 이게 한 마음으로 쉽게 보면 한 마음으로 동심. 이게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무엇을 위해서?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도 인간을 위한 것이고 종교도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운해할 분들이 있어요. 종교는 신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확실히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 보면은 법률 보훈의 방법 중 그 테마 중 하나가 정교 동심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한 마음으로 간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종교가 위야. 정치가 종교의 신하야, 신하.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거꾸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세계는 그런 게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안녕 질서를 가도록 하는 그냥 길이에요. 두 길이지만 그것이 그 인간을 위한 것이 돼야지 인간을 탄압하고 인간을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면에서 대종사님께서 저희가 교재 보면 이 정정공부법 요책이죠. 정정공부법 요 교재 308쪽을 보면 그 제구는 동남풍이 될지어다. 대종사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 풍물 이렇게 우리 원불교 풍물단들 보면 다 동남풍이라고 이게 풍물이 이게 가락이 이게 우리 흥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풍이 흥을 일으키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동남풍, 서북풍 이걸 비유를 들여서 동남풍은 종교, 서북풍은 정치 이 비유를 많이 드리고 있듯이 근데 이게 정치와 종교도 다 법률 보훈의 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이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잘 제시해 주는 것도 법률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헌법을 잘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뭔가 온갖 법규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규들을 입법하고 또 그걸 치법하고 또 사법도 있죠. 사법. 그걸 잘했냐 못했냐 또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법률 보훈의 조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저희 정산용사님께서도 종교 동심, 정치와 종교가 다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우리가 종교가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해서는 안 되죠. 정치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나 충고할 수 있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정치에 문제가 있으면 용감히 나서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불교 교단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건 정치의 영역이고 우리 영역이 있고 이렇게 분리된 개념. 그러면 이것은 정교 분리죠. 분리. 정교가 분리된 건데 정교 일치는 뭐예요? 이제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막 또 정치인들이 막 종교에 대해서 니네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그 정치인들이 종교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막 이렇쿵저렇쿵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교 일치가 되죠. 일치. 근데 정교 분리는 또 무관심해요. 정치의 리그하고 종교의 리그는 달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알아서 너 살자. 이러는데 정교 동심은 각자 역할의 주체가 있되 그러면서도 종교 입장에서 정치가 너무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길에서 사람들을 사람이라는 지금은 말하면 시민들이죠. 이 시민들을 곤란하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설사 정치적 탄압을 받아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관계가 법률 보훈에 관여되어 있다. 너무 제 얘기가 정치에 관여하는 말로 들리나요? 한번 이게 이제 정교 동심이라는 말이 법률 보훈의 중요한 법률 보훈의 행위 중 하나인데 정교 동심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정교 분리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교 일치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나 정교 동심은 정교 분리도 아니고 정교 일치도 아닌 그 제3의 길이에요.
정교 일치, 정교 분리도 떠난 제3의 길이 정교 동심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냐, 이거죠. 고민해 봐야 된다. 앞으로 지금 대선 끝나고 지선, 오늘이 지금 2022년 6월 3일, 그러니까 지선, 지방선거까지 끝났어요. 거기에 항상 우리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 저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봅니다. 원래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번역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원래 더 잘 번역하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라는 공간은 떠날 수가 없죠. 저희가. 정치를 떠나면 문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공간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참여하고 같이 어울릴 것이라는 그 방법의 차이만 있지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해서 산에 가셔도 그 산에 갑자기 내가 사는 산에 갑자기 고압선이 지나간대. 그럼 그건데 또 나서야 돼요. 나서야 돼. 갑자기 내가 사는 산 옆쪽이 됐든 어떻게 됐든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대. 근데 매립장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려 그냥 계속.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환경이 잘 보존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단도, 저희 원불교 교단도 앞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그 고민의 방향성이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어떤 방향이냐는 많이 논의 속에서 그것을 합의해 가고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나 적절한 우리들의 공유점을 많이 확보해 가는 쪽으로 가야만 법률 보훈의 빛이 우리에게 많이 비치게 된다.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막 투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강자 약자가 어울려서 대변사님 말씀대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보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강자 약자가 같이 진화가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 보훈이 진짜 중요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법률 보훈이라고요. 제가 산책 정도는 아니고 산에 이제 갔는데 좀 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오셨어. 토론이 벌어졌어. 좀 산에서 좀 쉬고 싶은데 옆에서 토론이 벌어졌어. 그렇다고 아저씨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참 또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이 또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산에 삼나무 같은데 심어놓으면 그런 거 많이 해놨어 요즘에. 꼭 삼나무 있는데 많이 해놨어. 그거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그런가? 아저씨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마음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끼어들까?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월세로 내놓는 그 건물이 10채가 있나 봐요. 10채. 그런데 뭔 제재가 많대요.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뭐 제재가 많은지를 모르겠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하면 또 이 정책에 대한 싸움이 되니까 큰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서나 돈을 벌고 안 버는 것은 개인한테 맡기고 맡겨야지 그걸 뭘 뭐 이건 어디까지만 해야 된다. 또 뭘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세금 비율이 그렇잖아요. 이제 더 많이 되면 더 많이 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여러 사람의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제 제가 그런 분들도 같이 더불어 사는 분들이니까 그런 그 말도 경청에 들어야죠.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최저임금 옛날 같으면 서로 옛날에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게 많다.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끼어들어서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하고 싶었지만 그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는 계속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 그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없는 자도 더불어 살 수 있고 약자도 권리가 더 확보되는 쪽으로 그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이 강자약자 진화가 되도록 가기 위해서는 법률 보훈회에서 말하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에 대한 굉장한 탐구와 논의와 또 서로 간의 대립 입장 차이에서의 그 공유점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은 대변사님이 사은 중에서 법률은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무궁무진한 그 영역이다. 종교계에서도 이걸 대종사님께서 제시합니다. 법률은 이것은 문명의 길에 대한 우리 인류에게 제시해 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동남풍, 서북풍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게 제가 여기 뭐 다 말할 건 없고 재밌는 말이 대종사님께서 현재 우리가 그 311쪽 보면은 이게 지금 대종경 교의품 39장인가? 에 아주 축약되어 있는 교의품 39장에 정말 짧게 교의품 39장에 그러네요. 교의품 39장에 정말 짧게 정리되어 있는 그 법문이 나오는데 교육부 39장에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그 이 교재 311쪽 보면 311쪽에서 법배록 이 1, 2로 나누어져 있는 318쪽까지 아주 긴 법문이에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주고받고 하는 특히 미국에 대한 그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됐냐 할 때 이 미국의 강대국의 주된 원인이가 정치와 종교가 잘 발달돼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대종사님의 그 상황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초기예요. 초기. 이제 익산총부를 건설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보면 이게 시장 13년이니까 9년에 세우잖아요. 거의 건물은 10년이에요. 9년. 이게 10년부터 세우면 돼요. 10, 11, 12, 13. 이게 익산총부 건설하고 4년 안에 지금 금강원이죠. 이게 금강원은 아니네요. 하여간 그 4년 안에 이 문답이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법문이
종교가 뭐고 정치가 뭐고에 대한 아주 그 밀도 있는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라든지 대무사님의 이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세계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다, 정치다라는 그 이렇게 뭐랄까 구분 있죠, 구분. 우리가 나는 종교인인데 뭐 그런 구분이 있죠. 이 구분이 대종사님한테 없습니다. 전부 다 대종사님은 다 일체 생명이에요. 나는 종교인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다 아는 만큼 서로 이렇게 문답하시는 건데 이 문답의 주된 내용도 좀 그 종교가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이고라는 내용들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건 뭐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법회록 2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나와. 사리연구 우리가 보통 사리연구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사건 할 때 그 사잖아요. 이게 일사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건사로 번역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이라면 우리가 보통 일한다 이렇게 노동 이렇게 생각. 원래는 그 일이라는 게 사건이죠. 사건. 근데 이 사를 정치에 배속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치할 때 리를 종교에 배속시켜요.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있잖아요. 시비에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고 또는 이 리를 통해서 대소유무, 대사님이 표현한 대로 그 대소유무의 그 어떤 그 이치 이걸 종교적 그 영역에 더 가깝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하면 정치와 종교에 대한 늘 이렇게 단련하고 있는 거죠. 너무 영역이 다르죠. 대운사님의 그 스케일. 근데 우리 후진들은 더 우리를 그걸 막 좁혀가지고 한정시키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러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여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보고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사은을 한번 더 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교재 319쪽에 보면 교무강습시 훈사 해가지고 이 법설이 나와요. 교무강습시 훈사. 이게 회보 제53호. 여기 보면 자 이거 고치세요. 회보 제53호에 시창 21년 돼 있는 것을 24년으로 고치세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틀리는가를 이렇게 한 번씩 잘못할 때가 있어요.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한 글쓰기를 안 해야 되는데 틀렸고 그 뒤가 1936년이 아니라 1939년이에요. 이렇게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글 있죠. 이렇게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에도 뭘 좀 잘못 써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은 교무 강습 1년 뒤인 이건 지워야 돼요. 그 지우세요. 교무 강습 중 1년 뒤인 이건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지워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고칠 것이 있는데 일단 그것만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불타은과 구강은 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회보 제34호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불타은과 구강은이라는 법설을 하세요. 자, 이게
이것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창 22년, 그러니까 1937년도에 이 법설을 하셨죠. 37년도 이후에 1938년 8월에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익산총구 대각전으로 그 아래로 총독부 경무국장이 급습을 해요. 예고 없이. 이 정도의 총독부 경무국장 정도의 사람이 급습을 한 것은 건수 잡고 온 거예요. 그냥 안 와요. 이건 나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다 확인이 되고 휙 온 거예요. 왜요? 불법연구회를 문 닫게 하려고. 자, 이제 문 닫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문 닫는다는 말은요, 그냥 옷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연구에 있는 모든 재산권 있죠? 재산권은 정부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부가 이걸 했던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쓰레기든지 이거 관계된 사람한테 띄워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감시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죠. 그러니까 그것을 문 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왔을 때 왜 사은에는 당신들이 사은 사은을 모시는데 왜 황은의 위패는 없냐 라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입장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일본 천황에 대한 어떤 모든 하여간 그 모독부터 해가지고 천황을 잘 이렇게 받들지 않은 거 있으면 다 아우시죠. 그러니까 일본 불교도 독특하죠. 일본 불교도 천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대림사님께서 1년 전에 불타운과 구강은이라고 이렇게 대림사님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 뭔가 공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말해볼게요. 불타운과 구강은 대종사님이 이런 언어 갖고 시비를 걸면 안 돼요. 대종사님이 그걸 설명하면 설명투를 봐야 돼요. 설명투. 불타운은 뭐냐? 불타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종교의 가치를 설명한 거예요. 불타운은 종교란 뭐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구강은 뭐냐? 바로 정치. 이 주제를 가지고 정치가 뭐냐?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정치와 종교 문제 이게 전부 다 협의의 사안으로 보면 대행사님이 계세요. 사안 전체로 설명했지만 협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법률의 두 관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일부 또는 외부의 학자들이 사은은 그 불교에 있는 삼보은, 부모은, 시주은, 구강은 이런 말들의 변형이다. 속상해요. 소태산 대흥사는 몰라도 너무 몰라. 그것도 이런 걸 그냥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도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또 이런 불타온과 국왕은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막 친히 뭐 일제에 뭐 협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속성이에요. 이 내용을 봐봐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라도 진리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대무사님 그 안에서 했던 이걸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년 전에 먼저 1년 전에 그 대무사님께서 불타온과 국왕은이라는 말로 한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무강습시 그 1년 뒤에 1938년이죠. 38년에 일제 그 총독국 그 경무국장이 왔는데도 이걸 피해가죠. 쉽게 말해서. 뭐 건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알게 되냐면 이게 그때 옆에서 통역을 했던 그 황희천 일본 순사였잖아요. 이분의 그 증언에 의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큰일 났다. 그분도 경찰이니까 감이 있죠. 이제 이건 꼼짝 말하구나 라고 했는데 이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저희는 불제자입니다. 불제자이지만 불운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제자 입장에서 보면 사은이 모두 불운이 되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황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 황은이나 불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설명한 거예요. 대사님이 왜 애둘러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성은이 국민의 위치에서는 전부가 황은의 은혜요. 이게 정치에 이렇게 보면 다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불제자의 위치에서는 사은이 전부 불운이 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불제자면 종교의 영역이다. 황은이나 불운은 사은과 같이 개별적인 은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제자지만 불운이라는 문구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무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맞겠네요. 그런 거. 이게 대운사님 이게 제가 이렇게 언어에서 대운사님의 말투가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네요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멋태가리 없이 말하니까 이렇지 감동이 없이 말하니까. 근데 대운사님 이 악센트도 있고 뭔가 확신에 있는 말도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앞면에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맞네요 이렇게 다가 그리고 맞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냥 바로는 안 가겠죠. 했지만 결국은 가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교무 강습 때 그게 이제 이게 경무국장이 1938년 8월에 왔다면 이 교무 강습시 훈사라고 해서 기록된 것이 1939년 3월 39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걸 다시 한번 대중들한테 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양대근에서 황은 불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 상황에서 아주 그 곤란한 처지에서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황은이라는 말을 썼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소태산의 입장에서는 그 불법연구회를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옷만 입고 나가야 돼요. 그냥 재산권을 다 쉽게 말하면 국고 우리 요즘 말하면 국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요? 국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막은 거지.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치와 종교가 이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좁은 의미의 사은 중에 좁은 의미의 법률을 보훈의 방법을 다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넓은 의미로는 사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라고. 사은에 보은하는 길로 가야 된다. 수단의 방법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줄 혹여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뜻은 우리들이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정교 동심의 역사는 이런 대종사님의 정말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정산용사님께서 정교 동심이라 해서 우리에게 이게 막 길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교 동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이 조제 319쪽에 타이틀로 처음에 회보 제53호 시창 21년은 시창 24년으로 바꿔야 되고 1936년은 1939년으로 바꿔야 되고 이 박스 안에 있는 두 번째 줄에 교무 강습 1년 뒤인 이것은 제가 시기 계산을 잘못해서 이건 삭제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틀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맨 그 다음 장 320쪽에 보면 소태산은 조선 총독부 경국에서 일이 닥치기 2년 전에 미리 대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2년 전인 1937년 1년 전이네요. 그러면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1년 전에 벌써 미리 대비가 돼 있었던 것이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중에 이 사은으로 해석한 양대은을 시창 21년에 그래서 시창 21년은 잘못된 말입니다. 시창 21년이 아니라 시창 24년 이거 24년으로 고쳐야 돼요. 21년을 24년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대은에서 황은 부른 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의 수단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그 긴박함에 그런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은의 다른 표현이었다. 특히 법률에서 보면 법률 보훈의 방법인 법률 보훈의 내용 중 하나 내용인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거기에서도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들의 사은의 뜻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하셨다. 라고 저는 말씀해 봅니다. 제 입장에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서 조심스럽지만 해본 겁니다.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이 책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11쪽부터 308쪽부터 쭉 나와요. 308쪽부터 329쪽까지는 한번 읽어보면 이 정교 동심,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본문들이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사유를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이상 거칠지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